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윤은영입니다. 오늘 수업 시간에서는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수업에 앞서서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게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조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프로블럼 솔빙이 무엇인가, 다음 컴퓨테이셔널 띵킹 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컴퓨터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oblem solving. 우리가 이것을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피대학의 Y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컴퓨터공학 입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텐데요. 피대학의 Y 교수님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이 Y 교수는 일단 이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학기에 학생들이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학생들의 출석을 매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석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또한 이 Y 교수는 자녀가 있어서 이 자녀가 보통은 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요. 자녀를 이렇게 등하교하는 문제들을 이제 고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쁜 일정들 속에서 내가 이런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중요한 일정을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정 관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Y 교수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문제들이 이렇게 입력이 되면 이 네모박스 안에서 해결해서 이렇게 해결을 출력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네모박스 안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입력되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과 절차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가 입력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여기에서 해결을 해서 출력을 해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인데요. 이 성적 처리가 성적 처리 시스템, 컴퓨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성적 처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출석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런 힘을 빌려서 학생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이걸 출석 시스템에 반영하면 너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자녀 등하교 정말 이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이제 보편화돼서 이런 문제들 자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어르신들 운전 어려우신 분들도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재미있게 도와줄 수 있는 챗봇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정 관리를 인공지능 비서가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Y 교수가 이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네.
해결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모두가 협력을 해서 이 Y 교수와 이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인재들이 함께 고민을 해준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시스템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들이 있으면 이런 문제들을 모두가 컴퓨터가 해결을 해줄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어떤 원리나 어떤 개념, 우리가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함께 협력해서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개념으로 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으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용어는 이제는 거의 보편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용어는요, 지금 우리 소프트웨어 공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소프트웨어가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 이제 계속 초중고등학교의 공교육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그리고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 공교육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공교육에서 거의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 공교육으로 들어왔을 때 학원을 더 다녀야 되나? 이거 도대체 뭐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이 한글이나 엑셀 이런 것처럼 오피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배우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용어는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가 공교육화 되는데 많은 영향을 준 그런 용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용어를 이 자넷 윙이라는 교수가 카네기 멜론에 있는 자넷 윙 교수가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분의 논문에 의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넷 윙 교수는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용어를 논문에서 얘기하면서 어떤 형태로 이 정의를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용어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많은 학자들, 많은 과학자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는 그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읽기, 쓰기, 세마기와 더불어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본 역량이다 라고 이제 이 자넷 윙 교수가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문자를 읽기, 쓰기, 세마기라고 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하면 이게 워드 프로세서나 아니면은 C라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는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코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을 우리가 CT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는 사고력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초등학교 때 했던 이런 읽기, 쓰기, 세마기하고 더불어서 누구나 갖춰야 되는 역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컴퓨터 과학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배워서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고이자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컴퓨터 과학의 이론, 기술, 도구를 활용해서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학, 법, 경제, 정치,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핵심 능력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고 하는 이 해석한 것을 보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이제 이쪽에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일상생활에서요. 일상생활에서 봤더니 저는 뭔가가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 단조로운 것이 반복되는 것을 좀 싫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들 중복되고 반복되는 것들을 어떻게 좀 자동화할 수 없을까? 아니면은 뭐 컴퓨터에게 시킬 수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릴 때도 하나가 생길 때 계속 갖다 버리는 것보다 어디 하나에 모아놨다가 가까운 곳에 모아놨다가 갖다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처럼 생각하기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 의학이나 법이나 경제 정치에도 다 이제 필요한 뭐 능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교육화가 되면서 교육부에서 컴퓨테이셔널 띵킹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 운영 지침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많은 그 해석이 있어 왔는데요. 일단 2015년에 이 교육부 운영 지침에는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컴퓨팅 사고력은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즉,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우리가 뭐 코딩을 직접 뭐 바로 코딩만 한다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직접 배운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상생활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의 문제 중에는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특히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그렇죠.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하는 것.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이런 사고력 또는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 등의 추상화를 통해서 자료를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알고리즘적 사고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또 자동화하기. 그리고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수행하고 검증하기.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고 일반화하기. 이러한 사고력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뭐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이런 거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를 컴퓨터를 활용해서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력이 생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셔널 띵킹은 컴퓨터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요. 이를 현실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이 컴퓨팅 사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여기에서는 추상화라고 하는 용어와 자동화라는 용어, 그리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화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한 사고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뭐 성적 처리 같은 문제가 있는데 이 성적 처리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특히 컴퓨터를 활용해서 하면서 이제 사고 과정이죠. 생각을 하는 거죠. 추상적이에요. 일단은 성적 처리를 해야 하는데 봤더니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본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컴퓨터에게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이 추상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해결 모델이 있어요. 아, 내가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중간고사 점수와 기말고사 점수를 쭉 모아서 어떻게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더할까, 뭐 이런 해결 모델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동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으면 컴퓨터에게 시키기가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일단은 우리 초중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요런 사고 과정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좋은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고 과정이 있으면 컴퓨터에게 시킬 수 있는 이런 언어는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이 언어는 또 빠르게 습득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은 인간의 사고력으로 처리하기에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대신해 줌으로써 인간의 해결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것과 오토메이션은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앱스트랙션은 인간의 사고 과정, 그 다음에 오토메이션은 컴퓨팅 시스템의 능력, 이렇게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미국의 컴퓨터과학 교사협회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9가지의 세부 요소로 나눠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 안에 있는 요소들을 보면서 이게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컴퓨터공학에서 많은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컴퓨터공학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모두 다 같이 쓰일 수가 있는 사고력이구나 라는 것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그 Y 교수의 문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Y 교수가 자동화를 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한다면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알맞은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험 자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자료를 이해하고 패턴을 찾아 결론을 도출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해하고 그 자료들이 어떠한 그런 공통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굳이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필요한 적절한 그래프라든지 차트, 글, 그림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또 문제를 해결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또 나눠서, 문제가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런 큰 문제를 내가 해결 가능한 총점만 따로 구하고 또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을 기반으로 내가 ABCD 학점을 줘야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해결 가능한 수준의 작은 문제로 나누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추상화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복잡함을 단순화한다. 아까 사람의 사고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상생활에 있는 문제 중에서 특히 간단한 문제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들을 이렇게 나눈 다음에요. 얘네들을 위해서 또 핵심 요소, 필요한 핵심 요소를 파악한 다음에 복잡한 걸 다 해결하겠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얘네들을 단순화를 시킨 다음에 공통된 부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추상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알고리즘과 절차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일련의 단계, 순서, 절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과 절차,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어떤 순서로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자동화 단계에서는 이걸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컴퓨팅 시스템이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결책을 나타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C 언어라든지 파이썬 언어가 2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 없이 프로그래밍 언어만 배운다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할 때도 뭐 문법 위주로, 뭐 순서 위주로 코딩 뭐 이렇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다 거쳐서 사고력에 의해서 알고리즘과 절차를 다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익혀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러한 순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은 자동화의 결과이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모델을 실행시켜서 결과를 파악해야 하겠죠. 그리고 병렬화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업을 하나가 아니라 동시에 수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컴퓨터과학 교사 협회에서 이런 컴퓨팅 사고력,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사고력에는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라고 이제 제시를 해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MIT 미디어랩에서 이렇게 출판한 크리에이티브 컴퓨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요, 컴퓨팅 사고력의 요소를 이번에는 개념, 연습, 관점의 측면에서 세 가지로 나누고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제가 컴퓨테이셔널 싱킹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요, 컴퓨테이셔널 싱킹이라는 용어가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들어올 텐데, 이제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각각 학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퀀스, 반복, 병렬 처리, 이벤트, 조건, 연산, 데이터,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 사고력에는 이런 것들이 요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보면 시퀀스는 프로그래밍 개념 과제를 위한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같은 시퀀스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 병렬 처리, 동시에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 그리고 이벤트는 이걸 통해서 다른 것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는 거, 연산, 수학적, 논리적, 표현식에 따라서 계산하는 것, 데이터, 값을 저장, 검색, 수정하는 것,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개념만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성적 처리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성적 처리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겁니다. 성적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이 성적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하는 거, 수정하는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내가 이 데이터들을 더하겠어요 하면은 연산이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연산이 한두 개만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반복에 의해서 너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합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거죠. 내가 1부터 100까지 계속 더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반복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시켜주는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90 이상이면 A를 찍어줘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할 때,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컴퓨팅 사고력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이 컴퓨테이셔널 싱킹을 컴퓨터 공학 사고력으로 다시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 사고력은 제가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문제 해결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컴퓨터 공학 사고력은 주어진 일상생활의 문제를 분석, 이해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컴퓨터 공학의 원리, 앞에서 나왔던 원리들 있죠.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의 원리로 알고리즘을 도출해서 특히 컴퓨터가 이해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제시하는 사고 능력이다 라고 이제 여기서 재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컴퓨터 공학의 원리를 적용해서 분석해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설계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구현한다, 코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직접 그냥 코딩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이러한 사고력, 컴퓨테이셔널 띵킹의 사고력에 들어가는 것들로
요소를 가지고 분석하고 설계를 한 이후에 코딩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 해결 방법 설계하는 방법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적 처리죠. 예, 성적 처리에서 자, 우리가 필요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에게 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문제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이 성적 처리를 위해서는 총점을 구하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 총점을 기반으로 해서 평균도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평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학점을 계산하는 기능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하자니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이걸 문제를 이렇게 1, 2, 3으로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분해를 하고 나서 자, 첫 번째 우리가 총점을 계산하고 싶은데요. 이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점 처리를 위한 더하기 기능을 먼저 한번 이렇게 구현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제를 분석을 하고 이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한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죠. 알고리즘 설계인데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 또 이러한 순서, 절차에 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두코드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수두코드는 일반적인 언어로 코드를 흉내내서 알고리즘을 써놓은 코드를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글로 그냥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단계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여기는 써놨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나는 90이라는 점수를 넣고 싶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는 95라고 하는 점수를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중간에 있었던 이 두 가지, 요건 오타네요. exam1과 exam2를 더한 값을 썸에다가 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썸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순서도로 이제 만들어 보면 이제 exam1이라고 하는 변수 방에다가 90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exam2에다가 90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exam2에 95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방 두 개에 있는 값을 더해서 이 sum이라고 하는 방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sum을 출력해 주세요. 이걸 우리가 플로우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플로우 차트는 여러 종류의 상자와 화살표를 이용해서 명령의 순서를 이 알고리즘을 이렇게 도형으로 보여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만 잘 만드실 수 있으면 C 언어, 파이썬, C++ 모든 언어에서도 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분석 단계와 컴퓨터가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절차, 순서로 만드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순서도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컴퓨터공학의 원리 중에서 이렇게 분할하는 거, 문제를 분해하는 과정이 있었죠. 총점, 그 다음에 평균, 뭐 이렇게 그 학점 구하기 이렇게 분해를 했는데요. 이 알고리즘은 분할 정복 알고리즘으로 여러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해결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라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해결 방법인데 기본적으로는 크고 방대한 문제를 이렇게 큰 문제가 있다면 얘를 서브 이렇게 작은 문제들로 나누고 또 문제를 내려와 봤더니 더 작게 쪼갤 수 있으면 더 나누고 그것들 중에서 해결하는 것을 모아서 그래서 나눈 것을 그것들을 다시 다 합쳐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분할 정복, 이 디바이드 앤 컨커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순서도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는 그중 하나인 총점만 구하는 거죠. 뭐 총점은 지금 이 한 학생이고 작은 거였지만 얘네들을 자동화시키면 이제 여러 학생들을 파일로도 입력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순서도를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파이썬에 대해서 여기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냥 파이썬 코드로 바로 옮겨봤습니다. 자, 90이라고 하는 값을 exam1에다가 넣어주세요. 그쵸? 95라고 하는 값을 exam2에다 넣어주세요.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썸에다 넣어주세요. 예, 이 썸을 출력해주세요. 요 코드 그대로 지금 요 화면은 파이썬이라고 하는 3.6.4 버전에서 바로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시면 이 썸에다가 다 더해서 이 프린트 썸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컴퓨터에게 내가 일상생활의 문제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면 컴퓨터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거죠. 네, 이런 과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네, 첫 강의인데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예, 오늘 배운 내용은 문제 해결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computational thinking이라는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컴퓨터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절차,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